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 은평구에서 분양하는 신축 단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해요. 이름은 힐스테이트 메디알레입니다. 참고로 제가 사용하는 그림이랑 도면들은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공식 홈페이지에서 갖고 왔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위치 먼저 볼게요. 위치는 3호선 연신내역과 불광역 사이에 있습니다. 연신내역까지 한 번에 가는 마을버스는 없고요. 큰 도로로 나와서 버스를 타야 되는데 대략 15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불광역까지 한 번에 가는 마을버스는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5월 9일이고요. 특별 공급은 5월 19일, 1순위 일반 공급은 5월 20일, 2순위는 5월 21일입니다. 2순위는 경기도와 인천 사시는 분들이 청약할 수 있는 날짜니까요. 관심 있으시다면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2451세대 중에 483세대가 이번에 분양하는 물량이고요. 초반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3호선 연신내역과 불광역 이용 가능하시고요. 6호선으로는 역촌역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단지 특화로는 스카이 브릿지, 세대 개인 창고, 은평구에서 최초로 단지 내에 상용관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쓰레기 이송 설비가 단지 내에 있습니다. 다음은 단지 배치도와 평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단지 배치도를 보시면은 밑에 있는 방향이 남쪽이고요. 거의 대부분이 남동향이나 남서향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59 A타입은 3베이 판상형으로 특별한 건 없습니다. 무난하고요. 59 C타입은 1, 2, 3, 4 4베이네요. 4베이 판상형으로 제가 봤을 때는 59 C타입이 더 평면이 좋지 않나 싶어요. 안방에 드레스룸도 있네요. 74 A타입은요, 무난합니다. 1, 2, 3 3베이 판상형입니다. 그렇다면 전체 공급 물량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 공급 물량은 483세대고요. 일반 공급 물량이 218세대, 특별 공급 물량이 265세대입니다. 그 중에서 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건 59A 타입과 59C 타입, 74A 타입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전매 제한 기간은 1년이고요. 1년 후부터 분양권을 매도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6년 10월입니다. 바로 내년이네요. 특별 공급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다자녀 특별 공급이 있어요. 다자녀 특별 공급은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2분 있으시면 되고요. 신혼부부 특별 공급, 신혼 기간이 7년 이내인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고요.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부양했을 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생애 최초 특별 공급입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다른 조건들이 좀 있어요. 그 부분은 모집 공고 13페이지에서 18페이지를 보시면 정확히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특별 공급 같은 경우 부부 모두가 각각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 노부모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는 세대주 요건이 있습니다. 노부모 특별 공급은 세대주만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일반 공급 역시 해당 지역이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부부 모두 청약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남편과 와이프가 각각 2번씩 총 4번의 청약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4개의 주택이 다 당첨이 돼서 계약할 수 있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특별 공급을 신청했습니다. 19일, 13시에 남편이 먼저 했어요. 59 C타입에 했고요. 그리고 부인이 잠시 후에 19일, 14시에 59 A타입에 청약을 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다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은 2개를 다 계약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간상 먼저 청약을 한 남편 이름으로 된 59 C타입을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죠. 부인 명의로 늦게 신청한 59 A타입은 계약이 불가합니다. 이때 혹시 일반 공급도 함께 당첨이 되었다면
일반 공급은 무효 처리가 되게 됩니다. 즉, 특별 공급 당첨자는 일반 공급에 당첨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반 공급의 경우도 한번 볼게요. 일반 공급의 경우도 남편 명의로 5구 C타입을 청약을 했고요. 부인 명의로 5구 A타입을 청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개가 다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은 두 개 다 계약을 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계약을 할 수도 있고, 둘 다 계약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다면 청약 당첨은 부부가 각각 한 채씩 당첨이 가능한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저희는 한 가지 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 선호하는 타입을 먼저 청약 신청을 하는 겁니다. 해당 타입은 5구 C타입이 더 선호하시는 포베이 판상형으로 남편 명의로 5구 C타입을 먼저 청약하고, 그 이후에 분양 물량이 더 많은 5구 A타입을 부인 명의로 청약하는 그런 전략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일반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공급도 조금이라도 더 점수가 높은 분이 선호하는 타입에 신청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분양가를 한번 볼게요. 5구 타입 같은 경우에는 1층이 10억 중후반, 그리고 5층 이상이 11억 후반이 되겠네요. 거의 12억에 육박합니다. 이거는 제가 일반 분양가에서 확장비, 에어컨 전실, 그리고 중도금 이자가 후불이기 때문에 중도금 이자 이율은 4.5%로 가정을 하여서 계산하고 나온 값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비싼가 싼가 판단이 안 서잖아요. 주변 매매가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힐스테이트 메디알레의 위치입니다. 분양가는 11억 7천에서 12억 정도고요. 다만 기준층을 5층에서 8층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8층 이상은 일반 분양 물량이 없었습니다. 자, 그럼 주변 시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녹번역 이편한 세상 캐슬입니다. 2020년에 준공을 했고요. 2569세대의 대단지입니다. 특이한 사항이 있다면 녹번역 초역세권이죠. 단지에서 나와서 녹번역으로 직접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불광역보다는 종로 업무지구의 한 정거장 더 가까운 위치입니다. 입지상으로는 더 상급지라고 할 수 있겠죠. 네이버 부동산 기준으로 10억 2천에서 10억 8천 정도의 호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실거래 가격은 2025년의 실거래 가격을 중심으로 본다면 10억 5천에서 10억 9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 있는 힐스테이트 녹번역도 보겠습니다. 879세대고요. 2022년도에 준공했습니다. 여기도 역시 녹번역 초역세권이고요. 단지에서 나와서 바로 녹번역으로 걸어갈 수 있는 위치입니다. 네이버 부동산 기준으로 호가는 10억 6천에서 11억 5천까지 형성되어 있고요. 실거래 가격은 10억 6천에서 10억 8천 정도 되어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분양가가 12억 정도 되죠. 조금 비싼 감은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제가 단점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가가 조금 비쌉니다. 종로 업무지구에 한 정거장 더 가까이 있는 녹번역 신축 단지 대비해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더 비싸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입주 또한 바로 내년입니다. 자금을 마련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청약 당첨이 되어서 실거주가 아니라 전세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철저하게 자금 계획을 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요, 인근에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초등학교는 단지 바로 옆에 대은초등학교가 붙어 있습니다. 그나마 여자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여고가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통학 시간이 20분 이상은 소요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아파트 진입도로에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당 단지로 들어오는 도로는 상부 통일로에서 하나, 하부 서울흥로에서 하나, 총 두 가지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통일로에서 진입하는 도로도
1차로, 2차로, 3차로로 구성되어 있고요. 서울옥로에서 진입하는 도로도 1차로, 2차로, 3차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도로는 힐스테이트 메디알레를 왔다 갔다 하는 공사 차량으로 인해서도 병목 현상이 발생되는데요. 2000세대가 넘는 단지가 입주를 시작했다. 그러면 그때는 아마 지금보다 조금 더 병목 현상이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자, 제가 오늘 힐스테이트 메디알레에 대해서 분석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다만 제가 여러분께 조금 조언을 드리자면 해당 단지는 투자보다는 실거주 중심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당장 내년에 입주를 해야 되는 단지이기 때문에 작은 계획도 꼼꼼히 세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약하시기 전에 반드시 녹번역에 있는 신축 단지들도 한번 방문을 해서 공인중개사의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요.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더 좋은 부동산 정보를 갖고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